우리 주마니아님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텐데 혹시 안 들어봤던 분 계신가요? 아, 예, 좋습니다. 아주 짧게 표현을 하자면 본인이 콩팥, 신장암으로 또 뼈에 다발성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더 이상 어렵다 이런 여명을 받기도 했고, 조금만 이렇게 소리 내서 하거나 이러기만 해도 온몸이 극심한 고통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거를 아무튼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활용해서 극복하신 분이세요. 그 이후로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생명력을 살리는 방법, 자연 치유 방법, 이것과 관련하여서 많은 암 환우들에게 강의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자연 치유의 살아있는 증인이시죠. 주마니아님과 저는 이제 자연 치유와 관련하여 한 3, 40년 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고 제도권 안에 제도권 바깥에 다니면서 수많은 자연 치유의 방법 그리고 임상 이런 걸 좀 경험했습니다. 그거를 의학적 원리, 의학도 뭐 서양의학이 있고 동양의학이 있고 한데 그런 원리와 관련하여서 설명을 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소암 4기 B, 다발성 폐전이 간전이 환우입니다. 1년 4개월간 선항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고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씩 줄거나 멈춰있는 상태라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추적 관찰하자고 했습니다. 멈춰있는 상태가 언제까지일 때 완치로 볼 수 있을까요? 12월에 복직을 앞두고 있어 암이 그대로일 경우 복직해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예.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항암을 되게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암이 줄고 또 병원에서 한번 추적 관찰 해보자 항암 중단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되게 좋은 상태라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항암 약 효과도 이게 그냥 다이렉트가 아니에요. 절대 내 몸의 건강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효과도 약을 써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한테 항생제 쓰는 거랑 아주 건강하지 않은 노인 막 이런 분한테 항생제 쓰는 그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항암 효과가 좋다는 것도 뭐 이게 항암제랑 암이랑 잘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나 이런 걸 잘 하셨기 때문에 약 효과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멈춰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일 때 완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안중심적 사고거든요. 암이 멈춰 있으면 이건 괜찮은 거고 이게 또 커지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보통 5년을 따지잖아요. 5년 살아 있으면 완치다. 없는 상태로 5년 만전관해로 5년 지나면 완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암에 걸렸잖아요. 뭐 30에 걸리든 40에 걸리든 50에 걸리든 여태까지 난 암이 없던 사람이 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50년간 암이 없었어요. 그런데 암 환자가 됐어요. 근데 암이 걸린 사람이 5년 암이 없으면 이제 완치라서 이제 나는 암에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 말도 안 되죠. 50년간 암이 없던 사람도 걸리고 70년간 암이 없던 사람도 암이 걸리고 80년간 암이 없던 사람도 암이 턱턱 걸리는데 내가 암 걸린 지 5년 지났다고 해서 나는 이제 완치고 나는 암 걸릴래 걸릴 수 없는 몸이니까 맘대로 하고 살아도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완치냐 아니냐. 완치되면 나는 자유인이고 완치가 아니면 자유인이 아니고 이런 개념. 이게 숨 쉬고 살겠습니까? 이게 암 환자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안 되고 암은요 상수예요. 상수. 이게 다세포 생명체의 그냥 상수인 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상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 있는 거 아십니까? 매일매일 생겨요. 그 상수예요.
이걸 없앤다고 마음 놓을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졸일 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이 폐가 안 좋아서 폐 기능이 섬유화돼서 폐 기능이 떨어져서 폐 이식 수술을 뇌서 환자 폐를 받아서 이식을 받았는데 이게 그 논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 만에 한 10cm 되는 암이 생긴 거예요, 폐에. 그래서 그걸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흑색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흑색종을 앓은 적이 없어요. 피부에 암도 없고. 그럼 이 암이 어디서 온 거냐?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땅에서 솟은 거야.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해봤죠. 이 기증자를 그러면 기증자가 뭐 암을 앓았었나? 봤더니 기증자가 30년 전에 흑색종을 앓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로 뇌사가 되면서 기증을 한 거거든요, 폐를. 그런데 30년 동안 그럼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암세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폐에. 보이지는 않지만 CT 찍어서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암이 있지만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이식하고 나서 뭘 합니까? 면역 억제제를 쓰죠. 그러니까 이식한 사람은 면역력이 없잖아요. 낮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크는 거예요. 그럼 30년 내가 암 걸린 30년 지났어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하면 난 30년 지났으니까 이제 암에서 벗어난 몸이 됩니까?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암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 졸이면서 할 거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암은 결과물이라는 사실 우리 자꾸 잊고 살아요. 근데 그 결과물만 보고 일희일비해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 몸의 건강성, 이 회복이 돼서 이거 우리도 그것도 공부해서 아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 몸이 다양한 암에 대한 방어 체계가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암을 다 억제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암제 먹으면 머리 빠지고 구토하고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냥 대충 다 죽여서 그래요. 피하 구별하지 않고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그냥 어쨌든 대충 다 죽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대한 암의 방어 체계 중에 면역세포, NK T셀들은 그냥 정확히 암세포만 죽여요. 혹시 우리 몸의 세포가 암세포 죽일 때 막 머리 빠지고 구토하고 합니까? 우리 여태까지 그러고 와고 살았어요. 예.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만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거 고민하시면서 사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 완치?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내가 암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암의 의미가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치유적합적 삶이 아니었던 제 표현은 파괴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여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계기로 우리는 암의 의미를 깨달아야죠. 내 삶을 바꿔야 되는구나. 예. 지금 이거는 언제까지 완치냐? 이거는 생기면 없애고 그리고 안 생기고 있으면 뭐 낫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실 게 아니라 암을 계기로 나를 내 기존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 다시는 암 걸릴 수 없는 몸이 되는 노력을 하시는 게 노력을 하시면서 마음 놓고 사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재발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사시나무 떨면서 살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딱 암 걸리기 좋은 삶입니다. 내가 언제 암 걸릴까? 나 암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거 완치된 거 아닐까? 그래서 나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또 생기면 어떡하지? 그게 딱 암 걸리기 좋은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 뭐냐면 실질적인 치유책. 몸에 암이라는 불이 붙을 수 없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암이 걸릴 수 없는 몸을 만들어 놓고 걱정 끊고 사는 게 그리고 뭐 암으로 안 죽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거 걱정하면서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치냐 아니냐 이거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치유적합적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공부, 지식, 치유적합적 생각 습관, 생활 습관을 얼마나 내 삶에 받아들여서 이거를 내 삶의 일부로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내가 어차피 건강 70년 있다 걸리는 암인데 내가 지금 암 나와서 5년 지났다고 완치다 이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라도 내가 다시 파괴적인 삶이 되면 질병은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강한 삶, 치유적합적 삶, 아물개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12월에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암이 그대로일 경우에 가도 되느냐? 당연히 가도 되죠. 당연히 가도 됩니다. 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어떤 기준? 내 몸의 건강성이 회복됐다면 일상을 해도 되죠. 제가 차의 그 자율신경 이야기하면서 차의 비유를 좀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악셀레이터만 밟고 살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도 밟아야지 신호등 빨간불인데 악셀레이터 밟고 계속 가면 사고 나잖아요. 그럼 사고 난 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행을 하면 안 돼요. 사고 난 차 끌고 나가면 또 더 큰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고친 다음에 운행을 해야죠. 즉, 내가 당연히 우리 암으로 안 죽으려고 우리 삶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회사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자연치유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셔야죠. 그런데 고장난 몸으로 나가시면 안 되죠. 건강한 몸으로 나가.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암이 있냐 없냐는 아니에요. 암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암이 있는데 모든 바이탈 사인이 정상적이고 내 컨디션 너무 좋고 암은 그대로 있거나 없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있다면 이 암은 아니 암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암입니까? 떼서 조직학적으로 보면 암일지 몰라도 뭐예요? 그냥 양성종양하고 똑같아요. 내 몸에 암이 무서운 이유는 침윤하기 때문이거든요. 전이해서 침윤해서 조직을 망가뜨리고 기능을 잃게 해서 내가 죽는 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퍼져 있어도 스톱.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나는 죽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제 몸에 암이 있나 없나 그 관심도 없어요. 진짜예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에 관심 가져봤자 교가 몰라요, 부교가 몰라요? 교감밖에 더 오릅니까? 내 몸에 세포의 삶의 조건만 더 악화될 뿐이에요. 암이 문제를 일으키면 대응은 해야죠. 그때 내가 자연치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나한테 고통을 준다면 뭐 잘라내든지 태워 죽이든지 뭐 독살시키든지 그때는 그걸 해야 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암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냥 원인 치유에 집중하자.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단이 안 되시면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일도 중요해요. 어떤 일이냐. 매우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라면 그거는 좀 더 내 몸이 좀 완벽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여유 있게 또 내가 스트레스 그렇게 받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일이다. 그냥 오히려 나는 일하는 게 즐겁다. 그런 거면은 조금 뭐 이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어떠냐, 내가 복귀하는 일이 어떤 종류냐, 내 삶의 뭐 그 주변 환경 어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실 문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 몸 상태다. 그거를 이제 알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의 관점의 버전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본다면 또 저는 항상 몸과 마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조응할 때 좀 치유가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난소암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난소암은 아까 유방암 중에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너무 많이 과민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드렸듯이 난소암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난소암은 여성성의 뿌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성으로 태어날 때 난소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난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여성성이 발현이 되죠. 여성의 경우 이렇게 유방도 나오고 유방이 나오는 이유가 생명력을 기르는 모성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난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유방은 보여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여성성의 뿌리가 되는 것을 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음양의 세계에서 가장 깊은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이는 여성성, 모성성인데 그래서 난소암의 경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한 것도 그러하고 원리적으로도 그러한데
여성성을 지나치게 억제한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좀 남성 위주의 질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난소암인 분들에게 여기 우리가 입원했던 환우분들과도 여러 번 서로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남자 못지않게 일 잘한다. 여자니까 먼저 가세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분들에게 난소암이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의 아름다움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 사회가 좀 남녀 차별이 있다 보니까 그 남녀 차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남성적 힘을 활용하려고 할 때에 여성성이 쓸모가 없어지면서 기능이 안 발휘되고 에너지가 안 가면서 난소암으로 되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신체 심리학적으로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이 간전이 난소암이라고 하셨는데 직장 복귀를 서두르는 마음이 혹시 지금 이건 아닌가 하고 잠깐 고민이 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녀 차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뭐 직장이라는 걸 안 갖고 살면 열등하다라든가 애만 키우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열등하다고 하든가 이런 마음가짐이 지나치게 강한 건 혹시 아닌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이고요. 뭐가 우월하고 뭐가 열등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내 안의 여성성을 나는 어떻게 발휘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존재적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을 바라보는 마음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에너지를 쓰면서도 직장 생활을 멋지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고요.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세상은 아직도 남성 위주의 질서가 많다 보니까 옛날 습관으로 가서 또 가면 남자하고의 경쟁에서 여자라고 뒤지지 않을까요 하면서 막 이를 악물면서 남성적으로 지내다 보면 난소암을 이기는 환경으로는 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본성인 여성성을 충분히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균형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현장은 이렇게 치유하는 공간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피하면 피할 수도 있고 고요하게 혼자 있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 게임에서 이렇게 장애물이 적은 스테이지 1과 좀 지나면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는 막 장애물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복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